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축은 이제 윈앤이 마인을 못 해주면서 좀 아쉽게 됐고, 낮 경기도 뭐 공지에도 올려드렸지만 샌다이가 동기부여도 있고 이겨줘야 되는데 결국 0대0으로 가다가 결국 한 골 먹혀서 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미토, 제프 뭐 나머지 경기들도 잘 잡고도 다 폴더긴 했어요. 5경기니까.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지나간 건 빨리 잊고 오늘 경기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낮 경기는 건너뛰었습니다. 아예 가질 않았고, 자, 뭐 인터 마이애미도 보니까 시원하게 이겼더라고요. 5대1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 오늘 경기가 뭐 적은 편은 아니에요. 적은 편은 아닌데 일단은 뭐 어제보다는 적긴 합니다. 26경기. PSV부터 이제 쭉 갈 텐데 지금 마감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8시 15분. 뭐 1시간이면 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어제도 좀 빨리 했기 때문에 어차피 승무패에서 어제 봤던 경기가 한 9경기 돼서 뭐 그렇게까지 어제만큼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속도로 하면은. 그래서 오늘은 한 포를 좀 벗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뭔가 집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부터는 뭐 계획도 좀 더 디테일하게 짜고 뭐 어제 얘기했던 뭐 이벤트 또는 뭐 조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공지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뭔가 그래도 마무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은 조금 더 빡세게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다. 자, PSV하고 폴란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죠 PSV. 뭐 누가 봐도 PSV가 이길 확률이 높긴 한데 어제도 이제 강팀들 경기들을 보면서 뭐 겨우 이긴다든가 뭐 생각외로 쉽게 이길 것 같았던 경기들이 뭐 실점이 많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 경기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배당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특히 1마인이 없고 2마인부터 시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경기도. 물론 이제 PSV가 이제 압도적인 득점력. 물론 폴란담은 하위권 팀 치고는 실점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PSV가 워낙 득점력이 좋고 원정에서 1승도 없는 폴란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벅차지 않을까. 결장 부분은 폴란담이 좋습니다. 지금 페리시치도 부상 떠 있고 반본멜에 알라산 플레이하는 뭐 장기 부상이라서 그래도 골을 넣은 선수들이 꽤 많아요. 페리시치는 뭐 어시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상성도 이제 5대 빵이고 최근에 뭐 다득점도 많이 해서 이겼기 때문에 특히 리버풀 이긴 게 좀 크다고 봅니다. 리버풀이 못하는 그런 흐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PSV의 그 약점은 이제 실점을 좀 꾸준하게 한다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최근에는 실점이 예전만큼 높진 않고 한 골 이하로 좀 틀어막고 상성이 좀 빡센 페에노르트나 알크마르 상대로도 원정에서 이겼다는 거는 이 흐름을 계속 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폴란담이 뭐 원정에서 뭐 페에노르트전 골을 넣고 홈에서는 트벤트 아약스하고 비기기도 했던 알크마르까지. 근데 PSV는 힘들죠. 일반승은 그냥 덤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는 2마인에 3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마인 가기가 좀 빡세다. 어제 경기들을 보면서 하신 분들은 오버를 가면 되는데 하필 오버가 3.5가 아니에요. 4.5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전 차라리 고배당 노릴 거면 그냥 아싸리 3마인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고 레체토리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체가 뭐 상성은 반반이고 일단 토리노 상대로 보면은 비교했을 때 뭐 득실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레체가 하위권인 거 빼고는 승점 차도 크게 나진 않고 득점이 좀 밀리지만 이제 실점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홈에서 아직 승리가 없어요, 레체가. 그게 살짝 좀 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공격의 시메오네 부상 토리노. 어, 뭐 결장 부분도 레체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뭐 전체적인 승점이나 득실이 조금씩 득실은 오히려 앞서죠. 실점이 적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레체도 홈에서 할만하지 않나. 다만 이제 최근에 2경기 무득점에 뭐 사스올로전까지 하면 홈에서 3경기 연속 무득점이라 언더가 좀 많은 편이죠, 최근엔. 그리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코모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 6경기 무패, 유벤 원정, 볼로냐 원정, 토리노 원정 다 비겼기 때문에 뭐 시메오네의 그 부상 여부가 아마도 지난번에 좀 드러났던 것 같은데 뭐 레체 정도면은 비겨야 되지 않을까. 물론 토리노도 원정에서 지금 최근 승리가 없는데 3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라서 자, 한번 볼게요. 시메오네가 11월 2일이 마지막 골이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없던 것도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냥 무승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레체가 홈이라고 해도 프레임 보기도 애매해요. 무 보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그 다음 크리스탈 맨유. 요거는 어제 생각대로 갑니다. 크리스탈 승무. 근데 무를 완전히 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맨유가 지난번 잡아야 될 경기 못 잡긴 했는데 퇴장당한 에버튼 상대로 졌죠. 근데 최근에 어쨌든 패배가 좀 적고 토트넘, 노팅엄, 리버풀 원정까지 지금 3경기 연속 다득점 중이고 원정에서. 그리고 크리스탈은 이제 또 컨퍼런스 원정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뭐 그거 빼면은 크리스탈은 뭐 워낙 잘합니다. 지금 아마 홈에서 무패인데 무가 좀 많아서 그렇죠. 2승 3무. 무패인데도 승점이 높진 않아요. 좀 특이하긴 하죠.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벤자민 세스코하고 이제 마테우스 쿠냐의 부상, 최근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 맨유는 잘 손이 안 갑니다. 가면 지고 안 가면 이기는 그런 구조라서 참 가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크리스탈 승만 보고 저는 굳이 갈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크리스탈이 워낙 요새 잘하기도 하고 홈 무패 실점도 적기 때문에 최소한 무승부, 더 나아가서는 뭐 승무 사이드, 언오버는 패스하고. 그러니까 맨유도 냉정하게 보면 무시할 정도의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너뜁니다. 다 소시하고 비아레알. 이 경기도 보면은 이게 뭔가 소시가 좀 불리해 보이거든요. 어제 분석할 때도 보니까 지금 오야르사발이 부상이고 비아레알은 딱히 큰 부상이 없습니다. 이러면 결장 부분 생각하고 득실차 생각하고 원정의 비아레알 성적까지 생각하면은 소시가 홈의 성적하고 같거든요. 이러면 비아레알이 좋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소시는 리그 경기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 비아레알이 원정 갔다 와서 안 좋고 도르트문트, 그리고 소시가 최근에 성적이 좋더라고. 컵대회 포함 4승 2무, 리그만 보더라도 3승 2무. 그래서 오야르사발의 부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3연승 할 것 같진 않아서 지난번 또 원정 가서도 이겼기 때문에 비아레알도 지금 뭐 컵대회 포함 3연승 원정, 뭐 리그로 치면은 4연승 중입니다. 홈 원정 포함. 예, 마이루카전 1실점밖에 없기도 하고 해서 이것도 무승부 보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무 봅니다. 무. 둘 다 흐름이 좋아요. 뭔가 비아레알을 좀 더 가려면 소시의 성적이 안 좋았으면 비아레알 쪽을 갔을 텐데 이렇게 보고 텔스타 페노르트. 자, 어제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낮은 배당 가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지나고 나면 리셋이 돼요. 그냥 사람의 심리상 이제 보다 안정적인 걸 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이제 경기 결과가 또 어제 뭐 맨시티도 비기고 미넨도 비겼으면 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혹시 낮은 배당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긴 해요. 그냥 적중했다, 약간 요런 느낌이라던가, 그래도 뭐 연패는 면했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지, 돈을 벌려고 하면은 사실 저런 낮은 배당에 가도 티도 안 나고, 그렇다고 뭐 자본을 잃을 순 없으니 가긴 하는 그런 구조긴 한데, 현타가 많이 옵니다. 틀렸을 때. 어제 같은 경우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처럼은 안 가고 좀 배당을 조금 높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차라리 뭐 두세 경기만 묶어서 그런 식으로 가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페노르트도 원정이지만 배당이 막 그렇게 높진 않아요. 더군다나 페노르트의 최근 뭐 유로파라든가 리그의 흐름 봤을 때는 뭐 선제골 놓고도 뭐 역전 당하고 리그도 연패, 지금 4연패 중입니다. 그리고 실점이 지금 꽤 꾸준하거든요. 헤라클레스전 이후에 지금 7경기 연속 실점 중이라서, 텔스타의 최근 뭐 홈에서 위트전 비기고 트벤테 원정 비기고, 얘는 또 PSV 원정도 잡았던 팀이라서 강팀 상대로 못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좀 비비는 경향이 있어서 배당 대비 별로예요. 그렇다고 3.5 언더를 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낮고, 오버 가자고 해도 애매하고, 페노르트가 생각보다 요새 득점이 조금 아쉽다, 약간 요런 느낌. 근데 또 안 가면 또 대승을 거둬요, 지난 헤라클레스처럼. 그래서 가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뭐 결장 부분으로 보면은 지금 텔스타가 꼴찌고 페노르트가 2위니까 당연히 저동조 배당이면 개꿀이네 하고 가야 되긴 하는데, 뭔가 어제 느낌을 생각하면은 쉽게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결장도 페노르트가 뭐 더 많긴 합니다. 장기 부상자 포함하면, 최근에 수비 부상까지 하면은. 그래서 뭐 우에다 아야세가 혼자 뭐 두 자릿수 득점 넣고 하고 있지만 뭐 이길 거는 같긴 한데 가고 싶진 않다,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텔스타가 최근에 3연속 무가 좀 걸려요. 그래서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정 가고 싶으면 뭐 핸디 쪽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고어헤드하고 위트레어트. 자, 위트레어트가 순위가 높습니다. 5위. 그리고 이 고어헤드는 홈에서 위트 상대로 잘 못 이겨요. 다만 패배가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두 팀이 만나면 무가 좀 있고,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뭐 승점이 4점 차밖에 안 됩니다. 순위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득실도 못 비빌 정도는 아니에요. 위트가 좋긴 한데. 그리고 홈에서 워낙 이제 위트가 성적이 좋긴 하지만 원정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고에드도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졌고 해서 뭐 결장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일단 지난번 슈투트 0대4 패배로 지금 리그 포함 연패 중이죠. 근데 리그만 봤을 때는 원정에서 지금 3연패, 4연패구나, 4연패. 홈에서는 4경기 3승 1무로 완전히 갈립니다. 그래서 최근 페노르트도 잡고, 뭐 나머지 경기들도 뭐 2득점 3득점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도 헤라클레스전 2대1로 이기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결국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동점골과 역전골을 내줬기 때문에 퇴장 이후에 추가골까지 해서 뭔가 좀 아쉽긴 한데 홈입니다. 그리고 고헤드도 유로파를 하지만 얘네는 홈에서 했고, 위트레이트는 베티스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고헤드가 좀 더 좋다.
그리고 위티가 최근에 얘네도 뭐 홈에서 아약스 잡고 좋은데 원정이 좀 불안해요. 알크마르 4실점, 뭐 델스타한테 1대1, 그리고 그 전에 포르티나나 스파르타한테도 졌기 때문에 고아에도 프렘 받으면 프렘 가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고아에도 프렌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저는 오버 쪽을 노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뭔가 쉽게 갈 수 없긴 해요. 고어헤드도 물론 최근 홈에서 득점력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다득점한 경우가 많긴 해서 가고 싶긴 한데 뭐 두 개 동시에 보고 싶진 않다. 위트가 원정이 살짝 좀 득점이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라서 오버 배당이 훨씬 더 높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프렘보다 작거든요. 그냥 프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렘 보고 넘어가고 그 사이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이제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러 오셨는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피사하고 인테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피사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좋죠. 뭐 두 팀의 전적이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인테르의 지금 득점력 리그 4위긴 한데 다득점으로 보면 1위입니다. 26골. 그리고 피사는 비빌 수 있는 건 실점은 3골밖에 차이 안 나서. 근데 어쨌든 인테르가 뭐 홈보다는 원정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피사가 결장도 없는 게 아닙니다. 미드필더도 한 2명 부상에 뭐 나머지는 장기 부상이라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이 인테르가 뭐 둠프라이스의 발목 부상, 그리고 공격에 누구지? 이거 프랑스 선수인가? 요한 보니? 이 보니 선수의 뭐 질병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일린스키도 뭐 반반이라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비슷하지 않나. 그러면 피사 입장에서는 좀 빡세죠. 다만 피사가 요새 너무 잘합니다. 뭐 이겨서 잘한다기보다는 앉아서 좀 잘하는 편이에요. 압도적으로 무가 많은 팀입니다. 지금 홈에서 4경기인데 1승 3무, 4경기 연속 무패 중, 그리고 최근에 6경기 연속 무패 중인데 한 번 빼고 다 비겼습니다. 1승 5무. 근데 상대가 좀 강팀도 있어요. 뭐 AC 밀란, 라치오, 최근에 뭐 토리노, 지난번 사스올로까지 해서 뭐 인테르가 하필 또 컨퍼런스래 챔스 원정도 갔다 왔고 AT, 그리고 AC 밀란한테 져서 연패 중이라서 연패를 끊어야 되긴 하지만 인테르도 원정 냉정하게 보면은 불안해요. 뭐 엘라스전도 한 골 실점하고, 그리고 그 전에 뭐 나폴리 3실점, 로마나 칼리알전 무실점이긴 했지만 뭐 유벤투스 4실점, 그리고 홈에서 우디네세한테 진 적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피사의 이 강팀하고에도 이제 무승부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텔의 저 원정 배당은 갈 이유가 전혀 없다. 제 입장에선. 어제 뭐 홈에서도 맨시티 그러는 거 보면은 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 뭐 적중했으면 모르겠지만 뭐 생각은 이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고배당을 가서 틀리는 게 훨씬 마음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진짜 뭐 인테르가 뭐 이길 경기인데 배당 때문에 억지로 안 가는 게 아니고 피사가 너무 안 지기 때문에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하면서, 그렇다고 뭐 피사 2프렌 이런 건 그 생각도 안 들고 저는 다른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라스부르하고 브레스트. 자, 딱 반 정도 차이 나는데 순위가 스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브레스트한테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뭐 예전에는 좀 앞섰지만 근데 뭐 상성은 언제든 깨지라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승점이 중요하죠. 브레스트보다 9점 앞서고 득실도 앞서고 거기다 홈 성적도 5승 1패로 아주 좋고, 그리고
홈에서 가장 실점이 적은 팀이 파리도 랑스도 아닌 스트라스부르입니다. 파리 3실점, 랑스 4실점. 지금 현재 스트라스가 2실점입니다. 그렇다고 뭐 득점이 한 자릿수냐, 13골 넣고 있습니다. 물론 득실을 했을 때는 마르세유가 홈에서 워낙 많은 골을 넣고 있어서 뭐 득실 차로 하면은 이제 1위가 아니긴 한데 압도적으로 실점이 적다. 그리고 브레스트 원정이 안 좋습니다. 다만 이제 미드필더에 일단 바르코 퇴장, 그리고 공격에 햄스트링 부상이 있긴 합니다만은 브레스트도 주전키퍼 부상, 수비의 부상, 그리고 미드필더 부상, 그러니까 출전 불투명까지 하면은 아주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긴 어려워요. 물론 이제 미드필더 퇴장이나 공격에 이제 빠지는 선수들이 골과 어시에 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브레스트가 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뭐 키퍼 부상까지 생각하면은 뭐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스트라스는 컨퍼런스를 병행하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있죠. 브레스트에 비해서. 하지만 브레스트가 최근 원정에서 득점이 좀 저조하기도 하고 뭐 어쩔 땐 뭐 3득점, 2득점도 했는데 최근에는 3경기 연속 무득점도 했었기 때문에 지난번 뭐 컨퍼런스도 홈에서 했고 그리고 그 전에 뭐 릴, 오세르, 앙제 상대로 뭐 무실점으로 3연승도 했기 때문에 랑스전, 뭐 스타드렌, 올림픽 리옹전 아쉽긴 하지만 원정이었단 점. 그래도 홈이면 홈쪽 봐야죠.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설마 비기는 한이 있더라도 스트라스부르 승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턴하고 올버햄튼은 아무리 봐도 일로 보고 절로 보고 열로 봐도 에스턴 승밖에 안 보인다. 아무리 이제 뭐 짱구를 굴려가지고 변수를 나올까 생각을 해봐도 없어요. 왜냐? 올버햄튼이 너무 못해요. 뭐 6연패도 6연패지만 뭐 컵대회 포함 최근 8경기 승리 없고 그리고 최근 3경기는 또 무득점이에요. 뭐 상대가 첼시, 풀럼, 크리스탈이긴 한데 뭐 그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득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기에는 뭐 일정도 에스턴보다 좋고 에스턴은 유로파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최근에 에스턴의 뭐 기세는 홈 7연승인데 비벼볼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유로파 빼더라도 지금 연승 중이죠. 그 홈에서 4연승 중이고 리그만. 그리고 그 4연승 할 때 한 골 이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최근 2경기 무실점에.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배당이 더 낮다고 생각을 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요 정도 배당이면 괜찮다. 아까 오히려 저 어디냐 인테르 1.23이 더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배당이 더 낮잖아요. 이거는 그냥 에스턴 승만 봅니다. 마헨도 2배가 넘기 때문에 한 번쯤 노려볼만 반반 정도. 올버햄튼이 못해서. 그리고 에스턴이 홈에서 다득점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어제 생각 그대로 갑니다. 어제 승무패 분석할 때 생각. 결장도 거의 없어요. 올버햄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너무 차이나. 올버햄튼이 원정 1무 5패인데 1득점밖에 못하고 있어서 가망이 안 보입니다. 이거 뭐 변수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전 인테르의 변수를 생각하고 에스턴을 잡은 거지. 에스턴이 변수 나오면서 인테르가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이기면은 뭐 둘 다 가신 분한테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고요. 자, 노팅엄하고 브라이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도 이제 어제 봤던 경기인데 자, 노팅엄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제가 볼 땐 무승부를 봤던 경기거든요. 왜냐면 브라이튼도 홈에서 잘하지 원정이 좀 약해요. 최근에 4경기 승리도 없고 다만 최근 크리스탈 원정을 비기면서 3경기 무패라는 점이 좀 걸리고 그 전에 뭐 첼시도 잡았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원정에서도 뭐 그렇게 막 무기력하게 졌던 경기가 많이 없거든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노팅엄이 아무리 최근에 폼이 좋다고는 하지만 유로파 일정이 있었고 홈이긴 한데
뭐 리버풀 리즈 상대로 다득점하고 최근에 말메 상대로도 다득점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승무패에서는 무승부를 봤지만 뭐 브라이튼이 최근 원정 2경기 득점이 없다고는 해도 그 전에 뭐 3득점, 뭐 컵대회 6득점 뭐 이런 적도 있어서 오버 보시면 되겠다. 아니면 뭐 무승부? 무승부랑 오버를 잘 같이 안 보긴 하거든요. 다득점 사이즈가 안 보이면. 그래서 결국 선택해야 됩니다. 승무패는 무승부를 갖지만 승부식은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버가 좀 더 좋아 보여요. 다득점 무승부 나오면 그게 가장 최상인 거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추천이 늘지를 않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뭐 다른 방송 보면서 누르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자, 웨스트햄 리버풀 가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도 승무패의 관점으로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승무패에서는 이제 제가 그래도 그 리버풀을 아예 배제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모르겠어요. 리버풀로 지금 배당이 빠지고는 있긴 하지만 웨스트햄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봤을 때 뭐 결장이 뭐 보웬, 파케타, 뭐 윌슨 이쪽에 결장이 있다면 모를까 결장이 없거든요. 오히려 리버풀이 지금 알리송도 지금 애매하고 그리고 비르츠도 지금 반반인 것 같긴 한데 뭐 에키티케도 그렇고 뭐 그런 거 보면 다 나온다고 하면은 리버풀이 당연히 강하긴 한데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아니에요. 리버풀 지금 3경기 연속 3골 이상씩 먹히고 있고 중간에 에스턴이나 레알 못 잡았으면 이거 더 대참사 날 뻔했죠. 뭐 4연패 끊었긴 하지만 다시 또 3연패 하면서 4연패 늪으로 또 가고 있다. 그리고 웨스트햄이 또 최근에 본머스 원정도 2골 먼저 놓고 비기고 뉴캐슬도 선제골 먹히고 역전을 하고 번니도 3대2 은근히 최근에 득점을 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무득점 경기들이 많았던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전 이거는 웨스트햄 어제도 웨스트햄 사이드로 봤으니까 웨스트햄 2프렘 보고 배당이 조금 성나가긴 하지만 고배당으로 갈 거면 오버 가시길. 뭐 리버풀 승까지 생각하면 오버 가는 게 맞습니다. 리버풀이 리그 초창기에도 이기긴 하더라도 실점이 어느 정도 계속 있었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경기들이 많고 웨스트햄도 최근에 다득점하긴 하지만 결국 뉴캐슬전 실점이라든가 뭐 번니 상대로도 2실점한 거 생각하면은 선제골 못 넣으면은 오히려 어제 에버튼 뉴캐슬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져서 배당 대비는 전 오버가 좋아 보입니다. 그냥 이 프렌은 어제 흐름을 봤던 거라 갈 거면 차라리 웨스트햄 프렌을 가야 됩니다. 배당을 높여서.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이 프렌, 그 다음 프렌, 뭐 오버. 리버풀 쪽은 안 보고 있긴 해요. 네, 리버풀 승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버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 괜히 리버풀 갔다가 또 대참사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긴 다음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번 흐름을 끊어야. 근데 이제 내가 갈 때 끊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죠. 원정이기까지 하고. 뭔가 지금 리버풀의 순위는 이제 아직도 저순위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3위. 물론 선두권하고는 4, 5점이면 뒤바뀔 수 있는 승점이긴 합니다. 워낙 이게 올 시즌이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동률인 승점인 팀들이 워낙 많거든요. 아니면 1, 2점 차도 워낙 많고 그래서 13위하고 3위도 불과 5점 차라서 언제든 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몇 경기만 따라잡으면.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경기 오늘이 26경기니까 딱 반만
세비야까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제만큼 속도가 빨리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30분이 벌써 지났는데 어떻게든 1시간 안에 좀 끊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함부르크 슈투트. 자, 슈투트는 뭐 순위가 더 높긴 하지만 이 뭐 함부르크 원정에서 뭐 압도적으로 좋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이 슈투트가 이제 뭐 당연히 승점이 워낙 차이가 나요. 13점이면. 그리고 유일하게 분데스에서 딱 한 자릿수 득점하는 팀이 함부르크입니다. 9득점. 꼴찌인 마인츠도 11골 넣고 있거든요. 득점이 너무 문제예요. 함부르크는. 근데 이제 슈투트가 이제 홈에서 이제 5승 무패인데 원정에서는 그래도 좀 패배가 있다 보니 그래도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원정 성적이면. 그리고 데미로비치가 부상인데 또 공격에 최근 부상까지 생겨서 부상 부분도 함부르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수비 쪽에 부상이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뭐 함부르크가 최근 홈에서 도르트문트 비긴 게 좀 크다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볼프스나 최근 아우크 아니면 예전 라이프치 한 골차 승부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뭐 슈투트가 당연히 좋죠. 잠시만요. 어디서 뭔가 잡음이 들리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너무 예민한 건가? 좀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하면은 고헤드 상대로 4대0으로 이겼거든요. 유로파 경기. 근데 일정이 빠듯해요. 함부르크는 쉬었고. 그리고 그 전에 리그 경기에서 도르트문트 3대3 비긴 게 좀 크긴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치 원정도 지긴 했지만 득점을 했고, 그래서 득점력이 꾸준하다는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유로파를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 둘의 득점 차가 좀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뭐 함부르크가 실점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이 돼요. 3.5를 준 거는 슛도 생각하면 3.5라도 오버를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최근에 어쨌든 볼프스나 마인츠 상대로는 무실점으로 이겼던 적이 있거든요. 3대0, 2대0. 그거 생각하면 오버 가기가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제 슈투트 배당 좋다고 가기에는 함부르크가 최근에 도르트문트 비긴 것까지 생각하면은 또 유로파 원정까지 갔다 왔으니까 쉽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말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안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승무에서 결정을 못 하겠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함부르크 승은 완전히 배제를 한 거고, 득점력 차이 때문에 만에 하나 저 도르트문트 전처럼 비길까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세비야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 그냥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비야. 요 경기도 이제 승무패 포함된 경기인데, 어제 이제 제가 어떤 걸 선택했냐면 무승부를 선택했습니다. 왜냐? 뭐 물론 세비야가 최근에 홈에서 이제 바르샤 잡은 적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홈에서 연승을 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오사수나를 잡긴 했지만 그 전에 마요르카한테도 역전패를 당했고, 최근에 이긴 것보다는 진 게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뭐 베티스 프렌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베티스는 일단은 승점은 조금 앞서 있는데 득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세비야랑 실점에서 앞서지. 그리고 원정의 무패 팀입니다. 지금 라리가에서 원정 무패인 팀이 베티스가 유일하거든요. 1승 5무라서 그렇지, 무승부가 5번이나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유일한 무패 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홈에서 위트도 잡고, 그래서 최근 6경기 무패예요. 그리고 최근에 졌던 경기는 AT전 빼고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잘 안 지기 때문에 뭔가 이 경기는 베티스가 그래서 정배를 받은 것도 같고, 다만 이제 냉정하게 이제 원정인 점을 생각하면
최근에 2경기 연속 1득점밖에 못했고 컵 대회 제외하면은 사실 베티스도 뭔가 좀 애매하긴 해요. 무가 많아서. 그래서 무승부를 보는 겁니다. 음. 왜냐면 바르샤 이긴 적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갑자기 다득점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 물론 세비야는 지금 공격이랑 수비에 부상이 한 명씩 있습니다. 최근에. 하지만 베티스도 지금 수비 결장이 있고 미드필더 말고 이제 공격에 이제 로셀소, 안토니 지난번 후반 막판에 퇴장. 이러면은 오히려 세비야가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주전기퍼 부상 중이라 지금 서브가 뜨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까지 하면은 그래서 세비야 쪽을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베티스 흐름이 좋아서 이제 무 찍었습니다. 무 찍고 넘어가고 그 다음 트벤테 알크마르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크마르가 순위가 좋죠. 4위. 트벤테가 9위인데 승점 7점. 알크마르는 이제 2위하고는 싸움이 되지만 이제 PSV하고는 10점 차라 PSV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트벤테의 홈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원정도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알크마르는 홈이나 원정이나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더 높기도 하고. 자, 일단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뭐 결장들이 아주 최근 결장은 없긴 해요. 그리고 알크마르도 마찬가지로 수비 한 명 빼고는 다 뭐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닌데 부상들이 곳곳에 뭐 한두 명씩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상승도 반반이겠다. 트벤테가 이제 최근에 얼마나 잘하냐. 잘하진 않지만 못하지도 않긴 해요. 최근 뭐 4경기 무패니까. 리그로서는 3경기 무승부인데 잘 안 지긴 해요. 트벤테도. 최근에 아약스전 빼고는 진 적이 없고. 근데 실점이 좀 꾸준했습니다. 텔스타전 제외하면은 나머지 경기는 다 실점이 있었고 많을 땐 뭐 3실점, 2실점 해서 어쨌든 뭐 컨퍼런스를 뛴 알크마르보다는 체력적인 것도 좋을 수는 있지만 알크마르는 뭐 홈에서 했고 그리고 알크마르가 이제 원래 얘네 뭐 아약스도 잡고 위트레트도 잡고 되게 뭐 강팀 상대로도 잘 잡아서 이제 좋게 봤는데 최근에 PSV랑 헤이렌벤한테 이제 너무 많은 실점을 했죠. 2경기 8실점. 그래서 흐름 자체는 트벤테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트벤테가 정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것도 트벤테 승무를 보려고 했는데 아약스 원정을 잡은 알크마르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3연패까지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트벤테도 물론 최근 승리가 없어서 승리가 필요한데 이런 경기는 뭔가 승무 선택하기도 어렵고 뭔가 그렇다고 알크마르 프렘 보기도 최근 2경기만 보면 솔직히 갈 순 없긴 하거든요. 트벤테도 아약스 지긴 했지만 선제골 넣은 거 생각하면은 뭔가 트벤테 쪽 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한다는 얘기입니다. 트벤트 건너뛰고 가도록 할게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제 입장에선. 뭐 그렇다고 이제 오버 가기에도 좀 애매하고 앙제 랑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앙으로 넘어가서 앙제 같은 경우에는 뭐 랑스한테 지금 많이 밀려요. 최근에 1무 3패 3연패 중이고 앙제가 지금 순위도 랑스한테 밀립니다. 10점 이상. 그리고 득점도 그렇고 실점만 조금 비빌 수 있지 득점 2배 차이. 그리고 랑스가 이제 원정에서도 성적이 막 그렇게 뭐 홈보다는 안 좋지만 홈에 앙제하고 비빌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다. 그리고 지금 주전기퍼가 임대 계약이 떠 있거든요. 이러면은 기퍼도 못 나온다는 얘긴데 부상이 큰 건 아닙니다만은 요게 제일 크네요. 주전키퍼 임대. 그리고 랑스는 지금 보니까 퇴장이 한 명 있거든요. 공격에. 근데 비중이 워낙 낮고 수비 쪽에 부상이 있긴 하지만 뭐 저쪽 주전키퍼 빼지면 뭐 비슷하지 않나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앙제가 그래도 요새 잘합니다. 뭐 모나코랑 비기고 마르세유 원정도 비기고 그리고 뭐 최근엔 2경기 뭐
무실점으로 이기기도 했고 릴한테도 1점 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요즘 폼만 보면은 엄청 잘합니다. 예전에도 파리 원정도 한 골밖에 안 먹히고. 근데 랑스가 웬만한 팀이면 진짜 앙제 뭐 프렘 보고 이러겠는데 랑스가 너무 잘해요 요새. 뭐 모나코 4대1, 로리앙 3대0. 중간에 한번 메스한테 삐끄덕하긴 했는데 지금 3연승에 뭐 이길 때는 좀 시원시원하게 이제 뭐 골을 그래도 많이 넣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랑스가 득점력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득점 2배 차이 나고 뭐 다 그렇긴 한데 앙제가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지기도 했고, 그리고 뭐 결장자도 보면은 뭐 큰 차이는 없고 이러면은 랑스가 아무리 3연승하고 다득점이 더 그 득점이 많아도 그 메스나 파리한테 이제 무득점으로 진 적도 있고, 그리고 앙제가 어쨌든 최근에 뭐 홈에서 워낙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트라스 그 브레스트전 빼고는 진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약팀 상대로만 한 게 아니고 뭐 마르세유 원정, 모나코 최근 2경기 무실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랑스의 원정은 배당 대비 좋지 않다. 약간 인테르의 약간 상위 호환 정도의 그 정도의 느낌? 뭐 인테르는 워낙 더 배당이 안 좋기 때문에 제외한 거고, 걔네보다 배당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이건 역시 인테르처럼 뭔가 가기 좀 애매하다. 그렇다고 원오버 가기에도 앙제가 실점이 생각보다 적어서 얘네 언더가 진짜 많거든요. 랑스는 오버가 많고, 그러니까 반반이기 때문에 선택 못하겠다 한마디로. 패스합니다. 패스. 그냥 배당만 놓고 생각하면 앙제 프렌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랑스 무시할 수 없어서 선택이 어렵습니다.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해서 가실 분들은 가세요. 자, 요렇게까지 왔고, 자, 그 다음 르아브르하고 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 같은 경우도 르아브르하고 그 순위 차이가 좀 있거든요. 순위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상성도 홈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최근에 연패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릴이 좋습니다. 뭐 일로 보나 절로 보나 다 좋긴 한데 일단은 뭐 승점도 9점 차고 득실도 차이가 나고 득점 2배. 아까 뭐 랑스처럼. 그리고 근데 릴도 홈에서 성적 좋지 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르아브르도 아까 뭔가 이 데자뷰처럼 앙제처럼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정인 릴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릴이 결장이 거의 없어요. 최근 결장이. 그래서 조금 빡세 보이긴 합니다. 르아브르 입장에선. 다만 이제 최근에 파리한테 털리기 전까진 뭐 툴루즈, 낭트, 브레스트, 오세르 4경기 다 언더였죠. 실점이 3경기 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르세유전도 지긴 했지만 2득점 했고, 그리고 그 전에 뭐 홈에서 니스도 잡고 이랬던 거 보면은 릴이 지난번 디나모 자그레브하고의 유로파 일정도 있었고 파리 FC를 잡긴 했지만 홈에서 2실점, 그리고 최근 원정 2경기 무득점으로 연패 중인 걸 감안하면 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다. 약간 이번엔 또 아까 인테르의 약간 상위호환 느낌이면 랑스의 약간 조금 더 상위호환 느낌, 배당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선택 못하겠다. 물론 앙제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앙제는 이제 랑스가 그래도 조금 빡세 보여서 그런 거고, 르아브르는 앙제만큼 뭔가 좋아 보이진 않지만 득점력 때문에 릴이 뭔가 원정 패배가 최근에 많아서 약간 비슷한 느낌?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오늘은 버릴 건 버리고 가겠다. 로리앙 니스 갈게요. 자, 이것까지 버릴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리앙. 지금 니스하고의 상성은 뭐 아주 밀리진 않아요. 거의 반반 느낌이고,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스하고 승점이 6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득실도, 근데 득실은 조금 차이 나긴 하네. 한 자릿수 대 두 자릿수니까. 근데 이제 로리앙도
홈에서는 한 번밖에 안 졌다. 의외로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진 팀들이 꽤 있네요. 그리고 니스는 원정이 안 좋습니다. 하필 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로리앙이 정배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장이 없어요. 최근 결장이. 그리고 뭐 니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로리앙이 최근에 파리전까지 비겼잖아요. 홈에서 툴루즈하고 이제 브레스트 하면 뭐 4경기 무패, 3연속 무승부, 뭐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기도 하고 원정에 비하면 확실히 홈에서 모나코도 잡고 스타드레는 이제 퇴장 때문에 운이 따라준 거고 니스의 최근 폼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배 받은 것 같아요. 니스 지금 포르투 원정도 0대3, 마르세유 1대5, 메스 역전패 1대2, 프라이 1대3, 파리까지 5연패. 과연 오늘 6연패를 할 것인가? 근데 로리앙도 결국 최근 이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7경기 뭐 물론 무승부가 4번 있긴 하지만 결국 니스도 6연패 당할 수는 없어요. 뭐 포르투 원정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이것도 뭔가 그렇다고 로리앙이 뭐 프렌 받았으면 프렌 정도 노려보겠는데 정배를 받아가지고 아쉽지만 오늘 리그왕은 제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로리앙도 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승 가기에는 무가 걸려. 그렇다고 무 가기에는 니스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뭐 갑자기 니스가 이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과감히 던져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앙제부터 로리앙까지 날려 보냈다. 뭐 트벤테까지. 근데 참고해서 가실 분들만 가시고. 첼시 아스널 아까 뭐 아스널 물어보셨는데 자 드디어 아스널 왔습니다. 아스널에 도착을 했어요. 뭐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누구였더라? 나가신 것 같네요. 나가신 것 같은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시 아스널 전 솔직히 아스널 쪽을 봤었거든요. 어제 이제 확정 짓기 전까지 결국 무승부를 보는 입장이긴 한데 첼시는 저한테 전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 그 예전에 썬더랜드전 그 졌던 거 생각하면 첼시 갈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울버햄튼, 뭐 한 골차, 뭐 토트넘, 뭐 카라바오 원정 비기고. 근데 최근에 이제 울버햄튼 번리 그리고 바르샤까지 무실점을 했기 때문에 첼시도 어쨌든 최근 5승 1무입니다. 아스널만큼의 흐름은 아니지만 아스널이 지금 리버풀전 이후에 무패잖아요. 지금 얘네가 한 16경기인가 무패일 겁니다. 그 중에 무는 2번밖에 없어요. 즉 중간에 한 얘네가 한 10연승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10연승 하고 앞뒤로 2승 연승씩 하고 하니까 14승 2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7연승. 그리고 홈에서 아마 진 적이 없던 걸로 압니다. 딱 한 번 맨시티하고 비겼는데 그것 빼곤 다 이겼어요. 그래서 그런데 원정이잖아요. 원정. 그리고 썬더랜드 원정도 2골 내주면서 비겼기 때문에 최근 뭐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 건 아닙니다. 아스날이. 지금도 승점이 6점이나 앞서 있고 득실도 워낙 좋기 때문에 뭐 득실도 지금 맨시티보다 좋아서 1인데 첼시가 홈 성적이 좋진 않아요. 원정이 더 좋지. 근데 뭔가 아스널이 뭐 미넨도 잡고 요새 뭐 엄청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스널 쪽으로 봐야 되는 뭐 구조긴 한데 그래서 뭐 정배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썬더랜드 첼시전보다는 최근에 그래도 바르샤 꺾은 첼시를 좀 더 높게 봐서 그래도 다득점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무승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만 이제 어느 번은 예측이 어렵죠. 무승부가 된다면 0대0 1대1 가능성이 높긴 한데 승패로 갈린다면 오버될 가능성이 크죠. 어디든 실점은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첼시보단 아스날 쪽이 좀 더 마음이 가긴 해요. 그래서 아무리 첼시 홈이더라도 물론 이제 결장 부분도 봐야 되긴 하죠. 결장이 크게 없어요. 첼시가. 아스널이 지금 마갈량이스의 부상과 요케레스의 지금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지난번에 뭐 에제가 해트트릭도 하고 해서 아스날이 요새 너무 잘하더라고. 너무.
그래서 그냥 무 보겠다. 자, 요러면 이제 몇 경기 남았죠? 프랑크, 아탈 둘레, 여섯, 여덟 개 좀 빨리 마무리하고 조합자로 가보고 뭐 유튜브도 올려야 되고 구독자 게시판에도 올려야 되니까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지금 벌써 50분 됐는데 시간 살짝 오버될 것 같습니다. 자, 프랑크하고 볼프스. 자, 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2배 차이, 볼프스 상대로. 그리고 홈에서는 좀 밀려요. 뭐 최근 2무 2패로 조금 승리가 없긴 한데 그래도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고, 그 프랑크 입장에서 보면은 승점도 10점 이상 차이에 볼프스보다 득실도 당연히 더 좋고 득점도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프랑크 가야 되지만 볼프스는 홈보다 원정이 잘합니다. 그게 살짝 걸리고, 지금 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마인츠에서 간 버카르트하고 지금 누구냐 걔 몇 번이었지? 그 우준, 그 2명하고 미드필더의 라르손, 요 3명이 부상으로 빠집니다. 근데 공격에 지금 다득점 1, 2위가 빠지거든요. 요거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프랑크. 뭐 볼프스도 결장이 있긴 한데 뭐 아주 최근은 아니고 그나마 최근이 수비 쪽에 조금 한 2~3명 정도 있긴 해요. 근데 공격 쪽에 빠진 게 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프랑크는 이제 뭔가 기복이 좀 심하다고 해야 되나? 득점력에서는 언제는 막 다득점하다가 언제는 막 무득점하고, 최근에도 언더가 많았던 게 득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1대1, 0대0 무도 좀 있었고, 최근에 다시 뭐 무패 흐름을 좀 이어가긴 했었는데 한 6경기. 근데 최근 아탈란타한테 0대3으로 지면서 깨졌죠. 다만 리그는 진행 중입니다. 지금 5경기 3승 2무로 뭐 홈에서는 2경기 연속 무실점 중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제 볼프스가 최근에 성적이 이제 홈에서는 뭐 말도 안 되게 안 좋고 원정에서는 한 번 함부르크를 잡긴 했는데 그거 갖고는 볼프스를 선택할 수 없긴 합니다. 지금 리그 3연패, 뭐 컵대회 포함 4연패라서 흐름은 프랑크 가야 되지만 아까 공격 쪽에 원투가 이제 결장이기 때문에 볼프스로 뭐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애매해요. 어느보다 3.5 주고. 저는 흐름은 프랑크인데 공격에 빠졌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 물론 뭐 도안 리츠도 있고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격 자원이 많을수록 좋죠. 그리고 볼프스가 은근히 좀 까다롭게 뭐 도르트문트도 한 골, 뭐 최근 뭐 브레멘도 그렇고 은근히 못하긴 하지만 좀 비비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오히려 좋네, 제 입장에선. 차라리 그냥 애매하게 승무 중에 고민할 바에는 지금 다 이제 막 패스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오히려 많을 필요가 없죠. 그냥 몇 경기에서 딱 정하면 되니까. 많으면 이거 갈까 저거 갈까 고민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아탈 피오렌티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좀 꺼리는 팀들이거든요. 특히 피오렌티나. 지난번 유로파에서 이제 한 방 먹혔죠. 그거 틀려서 0대0으로 비겨서 적중 못 되고, 아탈도 만만치 않죠. 홈에서 사스로한테 얻어 터지고 나폴리전 생각하면은 이제 연패 중이고, 근데 오히려 챔스에서 지금 잘하고 있어서 챔스 성적은 좋아요. 마르세유, 프랑크 원정, 그리고 홈에서 슬라비아 프라하까지 하면은 3경기 무실점 중. 근데 리그로 가면은 3연패, 8경기 무승, 그 전에 5연속 무승부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득점이 말이 안 돼요, 아탈란타가. 제가 생각한 아탈란타는 득점이 그래도 뭐 한 건 해줬었는데 특히 홈에서는 그래도 요새 보면 레체전 빼면은
득점을 한 적이 없어요, 거의. 물론 이제 뭐 AC 밀란, 라치오, 뭐 유벤, 뭐 강팀들하고 비기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뭐 사스올로한테 0대3 털리는 거 보고 정이 떨어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아탈이 뭐 결장이 많아가지고 뭐 공격에 다 빠지고 뭐 키퍼도 없고 이랬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또. 감독의 문제인가? 약간 스웨덴도 그렇잖아요. 감독이 선수들 기용을 잘 못해서 지금 뭐 4위 돼가지고 걔네가 뭐 네이션스 때문에 지금 그 유럽 그 플레이오프 쪽으로 갔는데 뭐 케텔라레 뭐 사마르지치 브레시아니니 얘는 많이 못 뛰었고 또 누구 있냐 루크먼도 뭐 많은 경기를 술레마나 뭐 스카마카 얘도 경기를 많이 뛴 건 아닌데 이게 골 넣을 선수들이 많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더 심합니다. 이게 지금 순위 보면 이게 맞는가 싶어요. 진짜 19위입니다. 19위. 아탈은 그래도 무가 많아서 문제지 패배가 많지는 않거든요. 3패밖에 없어서 못 이겨서 그렇지. 근데 피오렌티나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6무 6패. 너무 지금 피오렌티나는 심각합니다. 그나마 홈보다 이제 원정이 패배가 적어서 다행인데 피오렌티나도 보면은 뭐 모이스킨이 그때 한번 부상이었나? 얘네도 보면은 공격이나 이런 뭐 구두문두선도 그렇고 뭐 결장이 많았던 적이 많지는 않아요. 뭐 한두 번씩 빠졌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정도면은 여기도 아탈 만만치 않다. 물론 아탈보다는 넣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지난번 홈에서 이제 아테네 0대0이 아니고 졌구나 맞아. 0대1로 지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제노아 원정 홈에서 유벤투스를 2번 연속 이제 비겼기 때문에 무득점으로 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경기도 보시다시피 아탈이 배당이 좀 낮아요. 뭐 득점력은 당연히 아탈이 좋겠죠. 그리고 상성도 홈에서 피오렌티나보다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둘이 붙으면 다득점이 많았었는데 뭐 최근에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다득점 사이즈 안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어느 부 선택하기도 애매하고 원래 이런 거는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자 아탈 피오렌티나 그냥 서로 못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끝이긴 하거든요. 제 입장에선 어차피 선택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왜 넘어가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요것도 저는 선택을 안 할게요. 그래도 굳이 간다면 아탈 쪽을 보긴 해야 되죠. 아탈이 왜냐면 홈이기도 하고 득점력 면에서는 그래도 피오렌티나보다는 넣을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3연패긴 하지만 뭐 프랑크 원정에서 3골을 때려 넣은 거면 그래도 감이 좀 올라오지 않았을까. 근데 배당 대비 별로라서 건너뜁니다. 넘어가고 자 셀타비고하고 에스파뇰 요것도 이제 승무패 포함된 경기였죠. 요것도 어제 걸로 아마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어제 셀타 승을 봤거든요. 요거는 왜냐면 물론 셀타비고가 루도고레치 원정을 갔다 오긴 했습니다. 유로파. 그래서 에스파뇰이 일정이 더 좋긴 한데 이 뭔가 에스파뇰이 최근에 뭐 쉽게 잘 안 지기도 하는데 뭐 성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최근에 한번 연패를 하긴 했지만 원정에서도 뭐 비긴 적도 있고 특히 홈에서는 잘 안 지고 해서 그렇긴 한데 뭔가 그래도 원정까지 갔다 온 셀타지만 뭔가 셀타를 좀 보고 싶더라고 제 입장에선. 그렇다고 뭐 득점력이 셀타가 훨씬 좋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파뇰이 득실이 더 좋고 셀타가 아직 홈에서 1승이 없거든요. 5무 2패. 그리고 에스파뇰이 확실히 홈보다 원정이 안 좋긴 한데 뭐 에스파뇰 결장이 뭐 하비 푸아도 말고는 없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셀타를 갈 이유가 없긴 합니다. 없긴 한데 뭔가 그래도 홈에서 한번 이겨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뭐 롯데를
그러니까 보면은 롯데를 요새 막뭐 맨시티도 그렇고 뭐 나중에야 이제 주전을 넣고 하는데 롯데를 아마 대부분 다 돌릴 거예요. 지금 일정이 좀 빡세서. 음. 아, 유스를 데려갔나요? 유스? 뭐 제가 그 경기를 못 봤기 때문에 유스 데려간 거면 더 이제 셀타를 보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셀타가 뭐 바르시아한테 지긴 했지만 그래도 두 골을 넣었고 그 전에 어쨌든 홈에서 실점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뭐 비아레알, 지로나, 베티스, 뭐 AT, 소시까지 다 실점이 있긴 했지만 결국 1실점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가 없었던 건 본인들이 두 골을 못 넣어서 그런 건데 최근에 득점이 좀 살아났어요. 오사수나 원정도 그렇고 뭐 레반테도 그렇고 바르샤까지 지긴 했지만 그래도 두 골, 세 골씩 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 에스파뇰의 득점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는 셀타 승부 보겠습니다. 셀타 승부. 셀타 승을 한 6대4까지 보긴 어렵고 한 5.5 대 4.5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뭐 뉴스까지 데려갔다 왔다는 거는 더 저한테는 고민 없이 봐도 되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자, 프라이하고 마인츠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분데스로 넘어가서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마인츠가 워낙 성적이 안 좋잖아요. 꼴찌기도 하고. 근데 프라이가 뭐 그렇다고 못 쫓아갈 승점이 아니거든요. 아직 뭐 초반이기도 하고 7점이라서. 어쨌든 강등권 쪽에서 탈출하려면 반드시 승리 필요합니다. 프라이드가 뭐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지긴 했지만 마인츠도 홈보다는 원정 승점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마인츠가 잠시만요. 주전기포 부상에 수비 퇴장에 그리고 공격에 경고 누적까지 있어요. 뭐 이재성도 있고 좋긴 한데 뭐 마인츠도 이적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원정까지 갔다 오다 보니 물론 프라이도 유로파 원정을 갔다 오긴 했지만 예전에 뮌헨전 그 전에 2대0으로 앞서다 뭐 6대2로 지긴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뭐 니스 원정 그리고 장크트하고의 승리 최근 그 승리를 좀 여러 번 했습니다. 프라이가. 그래서 뭐 상성이 무도 좀 있고 그래도 프라이가 좋긴 한데 마인츠가 좀 신뢰가 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실점을 뭐 최근에 많이 했다 그건 아닙니다. 프랑크 원정도 한 골이고 슈투트 원정도 한 골 차여서 요거는 뭐 둘 다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어느 쪽이 뭐 체력적으로 우세다 요거까지 보기는 어렵고 그래도 프라이 홈이니까 프라이 승무 보는 게 맞다. 다만 프라이도 뭐 확실하게 이겼던 경기들이 최근에는 홈에서는 그 정도까지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마인츠도 쉽게 안 지다 보니 이게 승부 보는 입장에선 무가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패스하지 않을까. 오늘 아예 패스하거나 애매해서 패스하는 게 좀 많습니다. 자, 다음 경기. 아, 그랬나요? 그때 전반 때 너무 못해서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그 경기를 못 봐가지고 자 막간을 이용해서 추천 한 번씩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약스 흐로닝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시간이 넘어버렸거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든 6시 반까지만 좀 마무리를 해보죠. 자, 아약스 흐로닝원 지금 6-7인데 뭐 아시다시피 아약스가 요새 안 좋아요. 뭐 패배는 3번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득실도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흐로닝원이 은근히 원정에서 승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승점도 뭐 그렇게 차이는 안 나고 뭐 결장이 많은 건 아니에요. 둘 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약스의 요새 뭐 물론 상성은 압도적으로 좋죠. 흐로닝원 상대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무승부도 그 한 번밖에 없을 거예요. 22승 1무면 이건 뭐 압도적이 아니라 거의 뭐 모든 경기를 다 이겼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한 골 넣은 경기가 거의 없어요. 한 경기? 이 정도로 성적이 좋은데
아약스 요새 보면 벤피카한테 뭐 지기 전에 지금 엑셀시오로 지고 위트 지고 그리고 헤이렌베인한테 비기고 3경기 승리 없죠. 홈에서는 또 알크마르한테 졌기 때문에 또 3경기. 그 전에 브레다도 이길 때 역전했던 걸로 알고 지볼러도 실점하고 헤라클레스 텔스타 마엔 할 때도 제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마인도 겨우겨우 했어요. 막 후반 막판에 골 넣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 뭔가 이제 최근에 실점도 꾸준하고 못하기 때문에 가기가 좀 빡셉니다. 아약스는 배당 대비. 뭐 흐로닝건이 그렇다고 막 잘한다는 건 아닌데 위트 원정도 한번 잡았었고 뭐 PSV나 알크마르 원정도 득점을 했었어 가지고 최근에 아약스의 그 흐름 그리고 챔스까지 져서 지금 4연패 5경기 무승 뭐 흐름을 한번 끊어줘야 되긴 하지만 배당은 그래도 가볼 만하긴 해요. 1.5면. 근데 아약스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 기준에선 지금. 그래서 차라리 갈 거면 뭐 언오버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오버 배당이 높았으면 갈 텐데 오버 배당이 아약스 승보다 적기 때문에 굳이 갈 생각은 없다. 다만 아약스의 패배 그림은 보진 않습니다. 연패는 끊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무가 될지 뭐 승이 될지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흐로닝원이 최근에 뭐 네이메언이나 스파르타한테 진 거 보면은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오늘 뭐 너무 많이 건너뛰니까 요거는 그래도 아약스 승을 조금 더 볼게요. 조금 더 요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패는 끊어야 돼서 결장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 이군이랑 뉴스로 시작했네요. 그러면 뭐 셀타비고 오늘 한번 첫 승을 한번 노려볼 만도 홈에서 자 그다음 로마하고 나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권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뭐 묻어주면 상당히 좋죠. 뭐 상성도 거의 반반이고 그리고 로마가 지금 실점이 아마 가장 적을 거예요. 그 코모나 볼로냐보다도 적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득점이 좀 아쉽습니다. 15골. 상위권 팀 중에 득점력이 가장 낮긴 해요. 그래서 득실이 플러스 9입니다. 물론 이게 낮다는 건 아닌데 좀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아쉽고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8 득점이 높지만 실점이 많아서 뭐 그리고 승점도 2점 차밖에 안 되고 여기 지금 AC 밀란이 1위긴 하지만 한 경기 더 치렀기 때문에 오늘 로마가 이기면 순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폴리가 이겨도 뭐 득점만 뭐 많이 한다면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치열합니다.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이 더 좋긴 한데 나폴리가 홈에 무패긴 하지만 원정에서 이제 3승 3패로 조금 안 좋거든요. 그거 한번 노리면 되지 않을까 로마 입장에선. 근데 이제 결장자가 있습니다. 도브비크. 공격에 도브비크가 이제 못 나오고 나폴리는 뭐 데브라이너는 일찌감치 그때 부상으로 빠진 거고 최근에 이제 안기사의 부상. 거기에 있죠. 그래서 뭐 로마가 그냥 살짝 좋은 정도 아주 살짝. 그리고 나폴리는 확실히 홈에서 엄청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한 번도 안 지는 겁니다. 뭐 아탈전도 그렇고 뭐 최근 뭐 카라바오전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원정만 가면 잘 못해요. 볼로냐 원정도 지고 그리고 레체 원정도 한 골 차로 이기고 1대0 그리고 토리노 원정 지고 AC 밀란 원정 뭐 맨시티 원정에서 최근에 승보다 패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 쪽 봐야죠. 로마가 최근에 홈 3연승 그리고 뭐 홈 원정 포항 4연승 그리고 그 미투일란까지 이겼기 때문에 리그로만 보더라도 연승이고 해서 전 로마의 약 우세를 봅니다. 로마 승무. 요건 한 51대 49. 그래도 나폴리이기 때문에 무시할 순 없다. 최근 홈이라서 2경기긴 한데 어쨌든 2경기 다 득점을 해가지고 흐름 자체를 무시할 순 없고 일정도 로마가 좀 더 뒤에 했고 로마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 자 리옹 낭트. 그 로마 승무는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뭐 무승부 묶어갈 게 있으면 무로 바뀔 수도 있고 2배짜리 이상 묶어갈 게 많이 없을 때는 또 로마 승으로 갈 수도 있다. 요렇게 묶어가거든요.
정해놓고 가기도 하지만 반반일 때는 다른 거 묶어갈 거 있느냐에 따라 좀 변하기도 합니다. 자, 리옹 낭트 가도록 할게요. 자, 좀 더 빠르게. 자, 리옹 같은 경우 낭트 상대로 역시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아요. 한 번밖에 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 6년 전에. 예. 그리고 지금 순위도 리옹이 10점이나 앞서고 있고, 득실도 좋고, 홈 성적도 좋고. 그리고 뭐 포파나의 결장이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뭐 수비 한 명 최근 빼고는 없고, 낭트가 오히려 최근에 공격 쪽에 부상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수비 쪽에 명단 제외도 있긴 한데, 자, 이러면 낭트가 의외로 이제 뭐 홈에선 성적이 안 좋지만 원정 성적이 좋거든요. 최근 원정 4경기 1승 3무. 상대가 파리FC, 뭐 브레스트, 툴루즈, 르하브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전에 니스나 스트라스 원정, 그리고 홈에서 파리한테도 한 골 차였고, 은근히 지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득점을 내주고 지진 않습니다. 진짜 많아요, 2골 차. 그리고 유로파 원정을 갔다 온 리옹이기 때문에 중립이었죠. 중립. 마카비 텔아비브 6대0으로 근데 이겨가지고. 근데 리옹도 요새 리그가 좋진 않아요. 뭐 파리FC 비기고, 브레스트 0대0, 오세르 0대0. 그러니까 뭔가 못해서 안 좋다기보다는 승리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파리전도 결국 비길 거 졌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뭐 이겼던 경기들도 한 골 차가 많기도 하고 해서 이건 배당 대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 리옹 당연히 좋은데 배당이 너무 낮기도 하고, 뭐 유로파 일정도 있었겠다. 최근 리그도 그렇게 썩 뭐 좋은 흐름은 아니고, 예전도 좀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낭트의 최근 원정 흐름이면은, 그리고 낭트가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점수 차를 보면은 리옹 입장에선 쉽지 않겠다. 모든 게 조금씩 앞서고 뭐 상성은 압도적이긴 하지만 배당 대비 별로입니다. 그래서 패스할게요. 어제 마르세유 고민하다 갔는데 결국 비겼더라고. 그런 것처럼 오늘은 대승을 거두는 한이 있더라도 걸을 건 거르고 가겠습니다. 리옹 승무 보지만 뭐 저는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경기 갈게요. 6시 반이 넘었는데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12월부터는 뭐 추천이라든가 뭐 그에 따른 뭐 그래도 많이 오시는 분들 위주로, 추천해 주시는 분들 위주로 좀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뭐 구독권을 뿌리든 뭐 조합을 드리든 뭐가 됐든 12월부터는 좀 해볼 테니까 도전 미션도 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지로나 레알 가도록 할게요. 이거 어제 분석 그대로 갈게요. 어제 레알이 승무 받다가 다른 이제 승무패 복식 조합에는 이제 무를 넣었는데, 그 이유가 레알이 올림피아코스를 이겼지만 3실점 했고, 엘체전도 2대2, 라요전도 0대0. 그러니까 최근에 원정 성적이 좋진 않아요. 리버풀한테도 졌고, 당연히 레알이 이기겠죠. 비교해도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지로나 강등권, 레알 지금 우승 경쟁권, 이기면 바르샤보다 승점이 1점 앞섭니다. 득실도 당연히 차이 나고. 그렇다고 뭐 지로나가 홈 성적이 좋냐? 원정보다는 좋지만 레알이 원정 1위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로나 곳곳에 부상이 깔려 있습니다. 뭐 공격이든 미드필더든 수비든 곳곳에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부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에 반면에 레알은 수비 쪽 말고는 미드필더 공격 부상이 없어요. 은바페도 지금 2자릿수 골 넣고 있고. 당연히 레알이 좋은데 뭔가 원정만 가면은 잘 못 이기거나 힘겹게 이긴다. 그리고 지로나가 은근히 좀 빡세요. 보면 바르샤전도 한 골 차였죠. 그리고 그 2명 퇴장당한 레반테 이후에 졌던 경기가 2경기밖에 없고, 그 2경기가 다 한 골 차입니다. 헤타페, 바르샤. 홈에서는 안 졌어요. 최근 4경기 연속 무패거든요. 뭐 상대가 뭐 레알보다는 다 약하겠지만 은근히 지더라도 한 골 차가 꽤 많고, 리그 초반에 무너졌던 그 정도의 폼이 아니라서 레알의 최근 원정 폼이면
당연히 이기겠지만 또 한 골 차가 될 수가 있어서 뭐 그렇다고 뭐 지로나 프렌 정도 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로나의 승까지 보는 건 아닌데 레알이 과연 무난하게 이기느냐, 아슬아슬하게 이기느냐, 또 비기느냐의 싸움이라서 저는 레알 쪽으로 보되, 레알 승무 쪽으로 보되 가진 않겠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할게요. 오늘 어제가 갈 게 많았는데 어제 변수가 좀 일어났고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경기들이 많아서 오늘은 배당 대비 낮은 건 다 거르고 애매한 것도 다 거르고 결국 몇 개 안 남으면은 거기서 승부를 보겠다. 요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고 구독자 게시판에도 요거 정리만 해서 분석 결과는 바로 올려드립니다. 조합이 조금 더 시간이 갈 것 같은데 지금 첫 경기가 8시 15분이니까 7시 15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죠. 저거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다.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저도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천 한 번씩 나가시기 전에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제 낮 경기의 아쉬움을 오늘 어떻게든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면 또 이제 12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일이면 예,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셀타는 뭐 메인으로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셀타 승무 보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다시 오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내일 회차는 안 봤거든요. 아직 경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확인해 보고 뭐 있으면은 그래도 오후에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얘기 나온 김에 일정을 봅시다. 143회차까지 나왔는데 일단 내일은 뭐 아랍컵도 있고 해외 축구도 몇 개 있긴 하네. 내일 뭐 오후에 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마 저녁에 올 수도 있어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은 다들 적중하세요. 가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